예, 방금 보시대로 미국은 4주 안에 결판 내겠다, 끝장 볼 때까지 공세를 펴겠다라는 공습을 이어가겠다는 태세고 이란과의 확전 기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란을 주어로 해서 주인공으로 해서 37년 철권 통치를 유지해온 이란이 미국에 보복할 구심점이나 힘은 있는 건지 제 옆에 중동 전문가 박현도 교수 나와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저는 첫 질문부터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이었어요. 이란의 실권자가 될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심장을 찔러버리겠다. 듣기에 따라서는 저게 모르겠어요. 거칠게 표현하면 워싱턴 DC나 뉴욕, 미국의 심장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들려서요. 이게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르죠. 또 이란이 계속적으로 깜짝 놀랄 무기를 가지고 있고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예. 그게 그거하고 관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말이 네. 그러면 실제로 본토를 뭐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타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이버든 혹은 테러든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미국에 있는 시민들이나 심장을 찌르겠다는 선전포고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상상을 해본다면 뭐 요인 암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인 암살이요? 네. 주요 정치인들 암살이요? 그렇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백악관이나 이런 쪽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확실한 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란이 미국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국지적인 테러나 혹은 암살로 미국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는 네. 얘기도 있다. 교수님, 네. 화면 저와 같이 보실 텐데요. 네네. 조금 전에 해외 언론으로부터 이 이란 공습에 대한 속보가 나왔어요. 네. 저게 중국 매체의 분석과 보도인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주장하기 따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집무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공습을 했는데 실제로 네타냐후의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저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확인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아마 9차, 10차 정도의 공격이거든요. 예. 번호를 매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공격은 단순히 네타냐후 총리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정 정부 관리 기관들을 전부 다 지금 공격했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관계된 건데 공격을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밝혀진 게 없고 예. 밝혀지는 대로 알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네. 너네가 하면 A를 그렇죠. 사살하고 암살했어? 우리도 이스라엘 총리를 가만두지 않겠어. 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란의 반격 속도와 이 무게도 상당한 것 같아서요. 네, 지금 굉장히 단계적으로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전을 하면은 보통 다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포격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천천히 공격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공을 하면서 공포감부터 심어졌어요. 뭐 2시간에 한 발씩이나 예. 2시간마다 공격을 하거나 그랬는데 지금 속도를 높여서 지금 드디어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까지 공격을 하는 데까지 왔고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잠시만요. 저 속보는 이제 중국의 국영 신화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했던 보도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저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혹은 네타냐후 총리의 지금 운명이나 생사 여부가 뭐 실제로 공습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속보 들어오면 네, 계속해서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이란 매체에서는 이미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친이란이나. 네, 친이란 매체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쪽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과 보도. 네. 거기서는 아직 정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보 당국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강대강, 그렇죠?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도 타격했다.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볼 영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바로 네. 나오네요. 저게 네. 실제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요소에 대한 지하기지 있다. 지하 갱도에 시설 자폭 드론 있고 미사일도 대규모 비축되어 있으니까 다 쏠 수 있다. 그러면 본토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면 저렇게 드론으로 주변국들을 타격할 가능성은 꽤 농후한 거죠. 그거는 뭐 100%죠. 주변국은 지금도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고요. 사실은
러시아가 이란에 샤헤드 드론을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예. 러시아가 개조를 했지만 지금 평가는 이란께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고요. 예. 이게 지금 그 다음 무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무기들입니다. 지금 이란은 차근차근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약간 수준이 낮은 미사일부터 좀 더 빠른 미사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공격의 이란의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친이란 언론에서 봤던 속보가 맞다면 위로는 공격을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수장도 직격하고 또 혁명수비대가 드론으로 이제 실제로 주변국들 치고 이렇게 양동 작전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지난 6월 전쟁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고위층을 그 암살하는 데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 네. 또 하나 볼게요. 지금 화면에 이제 이란의 이른바 가랑비 작전, 뭐 혹자는 물귀시 작전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 이게 네. 일단 본토 타격이 바로는 여의치 않으니까 이란의 반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주변국들 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거나 혹은 주요 공항들을 먼저 치겠다. 근데 이게 아까 이 작전들이 지난번에 이른바 그 미드나잇 해머라고 해서 미국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했을 때도 방공망을 제법 뚫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마지막에는 후반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보도가 잘 안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락치 외교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변 국가들을 때리는 거는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토는 공격하지 않지만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중동에 나와 있는 미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화를 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미군 기지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우리의 공격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미 아락치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예.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말은 오늘 지금 그 알리 라리자니가 했던 말이 정확하다면은 약간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라리자니가 적의 심장을 찌르겠다라는 것은 아마 미국 본토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가 미국의 심장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미군 기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있어요. 아람코라든지요. 예. 세계에서 가장 큰 사우디에 있는 거요? 사우디 아람코. 그런데 이란의 말은 뭐냐면 그거 아람코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국과 관계 있는 시설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사우디의 시설이나 쿠웨이트 시설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 있는 시설은 석유라도 공격하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 좀 해볼게요. 전문가로 보셨을 때 네.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란의 반격이 거세다고 중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거셉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6월 전쟁에서 안 했던 현상이에요. 예. 오히려 6월 전쟁 때는요. 말만 하고 공격을 안 하니까 뭐 어차피 너희들 뭐 중동 공격도 못 하는데라는 비아냥을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비아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조직적이고 강력하고 빠르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의 이란 주변부 중동 상황을 짐작해 할 만한 현지 교민들의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한 20번은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사이렌이 울렸던 적이 없어서 천둥 번개 치듯이 막 이렇게 구름 쿠궁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고 딱 뭐 터지면 바로 비행기 타고 가고 이렇게 바로 영공이 폐쇄된 적은 없었어요. 폭발음도 들리고 이제 뭐 창문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많이 불안했고 밖에 나가는 거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3월 7일까지는 일단 모든 티켓이 다 캔슬됐고 물이랑 뭐 그런 쌀 같은 그쪽에 식료품 쪽에 가면 거의 텅텅 비어 있긴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좀 무섭고 이란은 물론이고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든지 뭐 주변국들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상황이. 네. 근데 이제 박현도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저런 결사항전과 생각보다 더 세게 나오는 그 반격과는 달리 뭔가 매우 좋은 선택지 3개가 있고 실제로 이란 내부에서 시위대들이 좀 더 일어나서 뭔가 우리가 핵을 막아줄 테니까 이란의 정권을 확실히 교체하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뭔가 이란이 그럴 구심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현재는 사실은 지상군을 들어가거나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란 내 혁명수비대에서 반란군이 나와서 예. 시위대에 합류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4주 본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군 투입 없이요, 지상군 투입 없이 4주 동안 아마도 이란을 곳곳을 때리면서 이란 정부 기관을 무력화시키면 예. 그러면 여러분들 나와서 시위를 하고 정권을 접수하세요라고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군이 이란 현지 투입이 쉽지 않으니까 이란 시민들의 권기를 종용하고 그렇죠. 부족하는 건데 예. 그 자체가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골기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군인 없이 무장 세력 없이 정권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군대에서 반란 세력이 나와서 예. 시민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시민들을 돕거나 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권 교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나갔던 화면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이제 차기 지도부. 아까 실제로 미국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라리자니 말 말고도 여기 뭐 대통령, 사법부 수장, 뭐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부 40명은 폭사했습니다만 네. 나머지 여전히 건재한 지도부가 있어서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네요. 하메네이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란의 강경 노선, 혁명 수비대를 등에 업은 저 지도자들은 건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4주 안에 뭔가를 도모하거나 이란 정권을 굴복시키는 거 쉽지 않다? 그런데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더 유연할 수는 있습니다. 유연하다는 건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금 뭐 라리자니가 협상을 지금 현재 않겠다고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 3명의 사진 중에서 아라피 헌법재판소 헌법수호위원회 그 성직자는 예. 지금 제가 받은 첩보로는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그리고 모세네 에제이 두 사람은 지금 생존해 있는데요. 대통령과 사법수장은 네, 살아있는데. 아라피는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인 암살을 계속할 수 있죠. 이해가 됐어요. 요인 암살을 계속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오늘인가요? 이스라엘 국방부가 저렇게 본인들이 이제 구현했던 이란 하메네이 수뇌부들의 지하 회의실 모습, 저기를 미국이 직접 타격하면서 하메네이가 숨졌다라고 발표했는데 네. 그 얘기인즉슨 그러면 이란은 구심점, 시민들이 권기에서 할 수 있는 구심점은 없으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결국 또 다른 요인 암살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요. 아마 요인 암살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암살하는 거예요. 네, 암살은 계속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분권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으면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공동 지도체들을 일부러 예, 그래서 막기 위해서 만들어보다. 분권해서 지금 권력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격을 계속 지속하는 것도 혁명 수비대가 효율적으로 분권화돼 있다라는 증거라고들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공습 자흘째니까 이제 드론을 통해서 네. 주변국들을 때리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4주 안에 계속 이란의 주요 지도부를 암살하면서 지도부를 물러나게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방공망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란 상황 조금 전에 들었던 속보 얘기까지 저희 관련 소식 속보 네타냐후 이 공습 타격 속보 진위 여부는 이 시간 안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문가 박현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